안녕하세요. 인류TV의 박재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소니의 α7S 마크2입니다. 제가 체험단에 선정되어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위쪽과 앞쪽엔 마크2 실사 이미지가 있고요. 상단에는 E마운트 35mm 풀프레임 센서임을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뒷면엔 마크2의 5가지 핵심 스펙과 적용된 기술들, 그리고 부가 액세서리가 표기됐습니다. 그럼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이는 것은 소니 로 파일을 컨버팅 할 수 있는 캡처 원 익스프레스 브로셔와 렌즈 브로셔들, 이것도 렌즈 브로셔고요. 와이파이, NFC 가이드, 그리고 사용 설명서, 그리고 소니 코리아의 정품 보증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자, 하얀색 마분지에 쌓인 마크2 바디 이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 케이블 프로텍터, 배터리 2개,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그리고 마크2 바디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죠. 일반적입니다. 우선 다 치우고요. 자, 마크2입니다. 그런데 로고는 여전히 α7S입니다. 어차피 뒤쪽에 이렇게 마크2라고 표기할 거면은 그냥 이렇게 앞쪽에 마크2를 크게 표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새건 느낌 나게요. 마크2는 α7S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 핸드 그립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그립감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바디캡을 열면 미러가 없어서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가 바로 보입니다. 저는 캐논 6D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미러가 있어서 센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마운트링에 꽉 찬 풀프레임 센서가 엄청 크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미러가 없으니까 그만큼 플레인지 백이 짧아집니다. 6D와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타번즈 스마트 어댑터입니다. 앞쪽은 EF 마운트, 뒤쪽은 E 마운트입니다. 이런 EF, E 마운트를 마크2에 마운트 한다면 6D와 플레인지 백이 같아집니다. 플레인지 백이 같기 때문에 이런 캐논의 풀프레임 렌즈를 마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마운트 가능한 어댑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렌즈를 얼마든지 마운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인지 백이 짧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미덕이죠. 메타번즈 스마트 어댑터에 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마크2 핸드 그립에 리모컨 센서가 있고 그 위로는 조리개 다이얼, 전원 스위치,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바디 위쪽에는 4K 로고가 있습니다. 외부 레코더 없이 인바디 4K 레코딩이 가능한데요. 안정적인 4K 레코딩을 위해서는 USH 3 클래스 SD카드를 권장합니다. 4K 바로 밑엔 스테디샷 인사이드, 센서 시프트를 통해 X축을 기준으로 상하 떨림과 기울어짐,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떨림과 기울어짐, 그리고 이렇게 롤까지 총 5축 손떨림 보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4.5 스톱 보정을 하여 핸드헬드 촬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표기가 되진 않았지만 1080p 120프레임 레이트에 최대 100mbps의 고속 촬영을 지원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비트레이트가 담보되면서 해상도가 1080p로 커지니까 화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2배 크롭돼서 화각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 센서 위치, 멀티 인터페이스 슈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내장 스테레오 마이크, 옆쪽에는 모드 다이얼,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메뉴를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버튼 C1과 C2가 있습니다. 바디 뒤쪽을 얘기하기 전에 같이 받아온 렌즈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G렌즈의 끝판왕 28135입니다. 필터 지름이 무려 95mm로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렌즈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인 도시락 후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산티나는 플라스틱 후드입니다. 근데 렌즈에 마운트를 하면 남부럽지 않은 매트박스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약 1.2kg으로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얘가 워낙 작고 가벼워서 마운트를 하면 렌즈 교환식이 아니라 바디 교환식이 돼버리죠. 28135에는 포커스링, 줌링, 조리개 링이 있고요. 팔로우 포커스를 이용하기 편하게 각각의 링마다 기어홈이 있습니다. 포커스 링인 대물 렌즈 쪽에 있으면 AF, 저반 렌즈 쪽에 있으면 MF, 그리고 줌 스위치가 서버에 있으면 파워 줌 레버를 이용해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요. 매뉴얼에 있으면 수동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흔들립니다. 조리개 링이 빨간색 A일 경우 바디에서 조리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빨간색 A를 벗어나면 F4에서 F22까지 무단 조리개로서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떨림 보정 스위치를 이용해 온, 오프를 할 수 있고요. 온 상태에서는 28135의 정보를 받아서 마크2가 최적의 우측 손떨림 보정을 하고요. 오프를 하면 우측 손떨림 보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아이리스 락 스위치가 있는데요. 락을 하면 보다시피 수동과 자동 조리개 조절 구간을 분리합니다. 밑에 있는 클릭 스위치를 ON하면 더 이상 부드럽게 조리개가 조절되지 않고요. DSLR 렌즈처럼 이렇게 뚝뚝 끊기게 됩니다. 소리 들리시죠? 28135가 고정 조리개 F4로서 다소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손떨림 보정과 파워줌 기능이 내장됐고 저분산 2D 렌즈와 비구면 렌즈 덕분에 색숫자 억제력이 뛰어나서 해상력이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다 했잖아요. 메뉴 버튼이 있고요. 트루 파인더 바로 위에 아이 센서가 위치해 무언가가 가까이 가면 모니터가 꺼지고 트루 파인더가 켜집니다. 트루 파인더는 100% CI율에 0.78배율 약 236만 화소의 0.5인치 OLED 스크린이고 모니터 역시 100% CI율에 약 123만 화소의 TFT 틸트 스크린으로서 107도의 틸업과 41도의 틸다운이 되어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 자율량에 대응합니다. 사용자 지정 버튼인 C3 버튼, 아래에는 AF, MF 스위치가 있고 마크2는 169포인트 콘트라스트 AF를 합니다. 스위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AF에서 MF로 바뀝니다. 다시 A락을 스위치하고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노출이 고정됩니다. 아래에는 펑션키 메뉴가 있는데요. 즐겨 쓰는 메뉴들을 등록하여 요긴하게 이용합니다. 메뉴에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조작 휠이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메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진 모드가 아니라 영상 모드라서 되지 않습니다. 위쪽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촬영 정보가 바뀝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ISO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 쓰레기통 버튼이 있습니다. 촬영할 때 쓰레기통 버튼은 사용자 지정 버튼 C4로 활용됩니다. 오른쪽 옆면을 보면 소니의 똥꼬집이 엿보이는 레코딩 버튼이 있습니다. 4K 넣어줘, 우측 손떨방 넣어줘, 1080p로 고속 촬영으로 업그레이드 해줘. 아니, 이렇게 영상 부분을 강화했으면서 왜 레코딩 버튼은 아직 이러냔 말이죠. 이게 왜 셔터 버튼으로 레코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째서? 무슨 연유로? 진심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C3의 레코딩을, C1에는 실종된 화이트 밸런스를, C2에는 새빵살이하는 ISO를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할당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오른쪽 옆면을 마저 살피면 와이파이와 NFC 로고가 보입니다. 요즘은 모바일에서 무선 통신으로 이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에는 SD카드와 메모리 스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배터리 삽입 슬롯이 있는데 알바 7 시리즈에 사용되는 배터리 용량이 1020mAh 밖에 되질 않습니다. 연속 촬영을 한다면 채 1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마크2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왼쪽 옆면을 보면 마이크로 USB 단자와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고 앞쪽에는 3.5파이 마이크 단자와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USB 단자에 출력 전압 5V의 외부 배터리를 연결하면,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그인 모양의 아이콘이 뜨면서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이 배터리의 용량은 3000mAh네요. 그렇다면 약 3시간가량 연속 촬영이 가능한 셈인데요. 그런데 마이크로 단자라서 불안불안하잖아요. 배터리 케이블도 그렇고 HDMI 케이블도 그렇고. 그래서 소니에서 이 케이블 프로텍터를 넣어줬습니다. HDMI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배터리 케이블은 잠깐 빼고요. 케이블 프로텍터에 두 개의 구멍을 보면 작은 요철이 있습니다. 외부 마이크와 헤드폰 단자 쪽에는 작은 홈이 있고요. 둘이 잘 물리도록 맞춘 후 잠금 나사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합니다. 다시 배터리 케이블을 끼우고요. HDMI 케이블과 함께 홈을 통과시키고 고정 나사를 잠그면 아주 짱짱합니다. 자, 케이블 프로텍터에 연결되니까 아주 짱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은 짱짱해졌는데 이 배터리를 어떻게 갖고 다니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션 9 케이지를 구입했습니다. 케이지를 이용하면 우선 등발이 커진 드레스업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원터치 클램프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한 번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와 같은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케이지에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파 7의 S는 센시티브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크2에도 그대로 계승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바디 4K 레코딩, 우측 손떨림 보정, 1080p 120프레임 레이트, 고속 촬영, 그리고 새로 추가된 S로고 등 체험단 기간 동안 영상 관련 기술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